이제 수동계산은 방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그 자동계산에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전표 기말인 12월 31일 날 분개해야 되는 항목들을 이제 우리가 수동계산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수동계산에서 자, 자우 같이 처음 볼 게 이제 손익수정분계. 손익수정분계는 우리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인식을 할 거예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맞춰서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게 우리 지금 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자동계산에서 했던 게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 무채,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 이것도 전부 다 그리고 뭐 법인세도 다 손익수정분계 중에 한 개인데 컴퓨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하지 않고 신경을 많이 안 쓴 거고, 자, 이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이연가 예상이죠. 자, 이연가 발생이라고도 하는, 자, 여기에서 이연을 먼저 보면, 자, 이 이연이라는 건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하였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우리가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돈에는 차기 내년에 해당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줬거나 받은 돈이. 그래서 이연이라는 건 해를 넘기는 작업이죠. 그래서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넘기겠다라는 게 우리 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쓸 거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수익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되는 계정 과목으로는 미리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다, 선수 수익이다. 이 말을 우리 쓰는 게 차기분에 대해서 쓸 거예요. 차기분을 선급 비용, 선수 수익으로 남겨둘 거예요. 단기분은 뭐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으로 남아 있을 거고, 차기분은 선급 비용, 선수 수익으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이 회계 처리 그 결산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랑 거의 똑같이 들 건데, 자, 20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 납부했어요. 자, 그럼 얘를 월할 계산을 한다면, 자, 그럼 우리는 2020년 10월 1일 날 이거 납부를 할 때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납부 시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자,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자, 이거 먼저 정리 안 했네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2020년 귀속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3개월이니까 월화기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이라서 3개월 30만 원이 올해에 해당하는 돈이고, 그럼 2021년 귀속분은 우리 9개월로 내년 차기에 해당하는 돈은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부에 남겨둬야 될 목표는 30만 원은 보험료로 남아 있어야 되고 90만 원은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내 장부에 남아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납부했을 때 어떤 계정 과목 썼던 간에 12월 31일 날 내 장부에는 보험료는 30만 원, 성급 비용은 9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만 먼저 정확하게 잡으시면 그럼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날 이제 결산할 때에 자, 우리가 납부할 때 보험료로 전부 다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먼저 적용을 한다면 수익 비용을 먼저 잡기보다는 이걸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두 금액 합친 금액을 전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을 우리가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첫 번째 작업이겠죠. 그죠? 어떤 계정 과목 처리했던 간에 많이 처리한 거예요. 전액을 다 이걸로 처리했기 때문에 120만 원 중에 30만 원, 90만 원 나눠줘야 되는데 120 다 처리했기 때문에 무조건 대변에 오게 될 거고, 그럼 대변에 보험료가 무조건 오는데 우리가 보험료가 내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될 금액이 30만 원이죠. 그런데 120만 원이라고 처리했기 때문에 90만 원을 취소해 주는 거예요. 90만 원을. 그리고 우리는 반대쪽에는 성급 비용이다라고 해서 우리 장부에 쓴 적 없는 90만 원을 이제 90만 원을 써서 성급 비용을 장부에 인식시키면 내 장부의 잔액은 보험료 30만 원, 성급 비용 90만 원 되니까 정확하게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납부하는데 자산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건 납부할 때 차변에 성급 비용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때에 일단 이 성급 비용 많이 전액을 다 했기 때문에 많이 한 거니까 대변에 성급 비용이라고 쓸 거고, 그럼 이 성급 비용은 내 장부에 90만 원 있어야 되는데 120만 원 했으니까 30만 원 많이 했죠. 그래서 30만 원을 취소해 줄 거고, 차변에는 올해 기속분인 보험료 30만 원 인식한 적이 없으니까 차변에 보험료 30만 원을 써서 올해 인식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기준점만 정확하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수정분계로 뒤집고 치우고 하는 거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또 다른 예로 2020년 9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수령한 거예요. 자, 월할 계산을 하면,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게 2020년 귀속은 9, 10, 11, 12 4개월이고, 그러면 40만 원이고, 그리고 2021년 귀속은 8개월이고 2020년도 거는 80만 원이 내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거는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있어야 되고, 차기분은 선수 수익이라는 내년 거 미리 받은 수익이라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년 9월 1일 날 우리가 납부할 때에, 납부가 아니고 수령할 때에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돈을 1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변에 임대료라고 처리를 해요. 그럼 2020년 9월 1일 날 이제 결산할 때는, 자, 우린 임대료라고 수익을 120만 원 입식했는데 올해 해당하는 건 4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80만 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젠 또 반대로. 그럼 차변에 임대료 80만 원이다라고 취소를 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는 내년 거죠. 80만 원은.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고 장부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죄송해요. 결산이 9월 1일이었었어. 12월 31일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임대료 120만 원을 수령을 하면서 우리는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12월 31일 결산을 할 때는, 자, 우리는 선수 수익은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80만 원이니까 80만 원만 있어야 돼요. 그럼 차변에 우리는 80만 원만 있어야 되는데 120 처리했으니까 선수 수익을 40만 원을 줄여주고, 대변에 올해 임대료에 대해서 장부에 인식한 적이 없죠.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라고 40만 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소모품 문제를 좀 볼게요. 소모품 문제는 이혼 문제예요. 자, 소모품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100만 원치를) 구입했어요. 자, 그리고 이 소모품의 사용액이 70만 원이고 미사용액이 30만 원인 거예요. 남아 있는 거. 자, 그럼 이것 가지고 보면 기말 봤을 때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자, 소모품을 썼어요. 그러면 사용한 이 금액은 내 장부에 소모품비라고 써 있어야 되고, 남아있는 얘는 내 자산이니까 소모품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한 거는 소모품비 비용 되어 있어야 되고,
남아있는 거는 소모품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대변에 돈 10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산할 때는 자, 지금 우린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100만 원 다 남아 있는 게 아니면 얘를 줄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3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죠. 그럼 소모품은 30만 원만 남겨놓고 70만 원은 썼기 때문에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만큼 줄여주게 되고, 그럼 이 70만 원만큼은 사용했기 때문에 장부에 소모품 B라고 장부에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럼 구입 시 비용 처리를 하면 우리가 소모품 B라고 얘를 처리한 거고, 그럼 우리가 결산할 때는 자, 100만 원씩 전부 다 썼다라고 했는데 사용한 건 70만 원만 쓴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만 사용했다고 남겨놓고 사용하지 않은 30만 원만큼은 소모품 B를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만큼 우린 소모품이라고 장부에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30만 원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이 소모품 문제는 지금 이연에 대한 문제인데 내년에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소모품이 일단 분계가 소모품 B 소모품이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오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에 소모품이라고 처리했다라는 건 이제 남아있는 것만 있어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소모품이라고 하면 세자죠. 그래서 쓴 게 사용액이니까 세자를 분개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에 언제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모품비라고 한 거는 비용 처리했는데 우리가 취소한 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용액이 내자이기 때문에 미사용액 30만 원을 제가 회계 처리하라라고 그냥 이렇게 글자 수 라인 맞춰서 금액 실수 안 하시도록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은 이걸 구입할 때 소모품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 이렇게도 처리한 걸로 잘 나와요. 그럼 광고 선전비로 전액 처리했는데 얘가 지금 30만 원치 남은 거예요. 그걸 소모품으로 대체하겠대. 그러면 광고 선전비를 취소하고 소모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비용 처리를 소모품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로 판촉물 사가지고 판촉물 샀을 때 광고 선전비로 했는데 얼마 남아있다 소모품비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셔서 자, 분계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지 뭐 계정 과목은 크게 의미가 없죠. 어떤 걸로 처리했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 이해만 잘 하셨다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예상 발생을 가지고 보면 얘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회계상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쓴 거라서 우리는 미수 수익,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라는 이 두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자, 이것 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요. 2020년 10월 1일 날 정기예금에 1,000만 원에 가입을 하는데, 1년 만기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라고 보고 월할 계산을 하면, 자, 이런 상황이면, 자, 첫 번째 2020년 10월 1일 날, 자, 우리가 얘를 가입을 할 때에 대변에 1,00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우리는 1년 만기고 연이율 12%면 21년도 9월 30일 날 원금과 이자가 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회계 기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귀속된 이자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2020년 귀속 이자는 1,000만 원에 곱하기 12% 곱하기 10월, 11월, 12월 세 달이죠. 12달 중에 세 달이니까 우리는 30만 원의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30만 원의 이자만큼 올해 이자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하래. 그럼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건 수익 자리는 대변이죠.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 원을 인식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얘 내년에 받을 거 아직 못 받았잖아. 근데 수익 처리했다는 건 내 거라고 단정 짓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나는 내 자산이 늘어나게 미수 수익이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2021년 이제 9월 30일 날 이때 이제 만기가 되면 나한테 돈이 총 1,120만 원이 들어오겠죠.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 그럼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가 정기예금 이제 들어왔으니까 장부에서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에 썼던 미수수익 이제 받았잖아. 미수수익 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수수익 못 받은 수익 아니니까 미수수익 30만 원 지워주고, 그럼 차이 나는 이 90만 원이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우리 결산은 이건데 일반 전표에 이거 비슷하게 등장하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일반 전표 문제 풀 때 전기 말에
미수수익이나 아니면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한 거 있다라고 일반 전표에 등장할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자, 우리 회사가 2020년 9월 1일 날 우리는 1년간 차입을 해요. 1,000만 원을 이자율 12%. 자, 그렇게 안 하고 2년간이라고 할게요. 자, 2년간 차입을 해요. 이자율 12%고 조건을 원리금 일시상환. 2년 뒤에 한 방에 원금하고 이자를 다 준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자는 월할 계산을 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2020년 9월 1일 날 차입을 할 때 자, 이때 차변에 1,000만 원을 빌려오고 대변에 내후년 만기죠.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럼 이제 2020년 12월 31일 결산할 때에 자, 우리 이 이자율은 연이자율이죠. 그죠? 일반적인 이자율은 사채 고리업자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연이자율이에요. 그럼 자, 올해 귀속되는 이자 비용을 인식하래요. 우리는 2년 뒤에 이자 120, 120에서 1,240만 원을 한 방에 갚을 건데 그래서 자, 이때 우리는 1,000만 원에 12% 이자 그리고 올해 9, 10, 11, 12 네 달이죠. 네 달간에 12달 하면 4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차변에 이자 비용 4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기 차입금은 내년이 아니라 만기가 22년도니까 이대로 가만히 둘 거예요. 그랬다가 2021년 12월 31일 날 자, 계산했을 때에 올해 이자는 1년분이 다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때는 차변에 이거 현금이래. 죄송해요. 차변에 이자 비용 12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 8월 31일 날 만기잖아.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의 유동 부채로 바꾸는 유동성 대체 분계도 있겠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다.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죠? 그럼 2022년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만기가 되게 되면 나한테는 차변에 돈 들어오는 게 1,24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일단 원금 죄송해요. 들어온 게 아니죠. 왜 들어온다 썼어. 돈 갚아야지. 1,240만 원을 갚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원금을 지워야 되는데
원금은 장부의 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유동성 대체를 해뒀죠. 그러면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를 지워줄 거예요. 먼저 1000만 원을, 그죠? 그리고 이제 내 장부에 40만 원, 120만 원에서 160만 원의 미지급 비용으로 되어 있던 거 이제 줬잖아.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비용 160만 원을 쓰고,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이 80만 원은 마지막 달 2020년 기소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뭐 이자를 2년 뒤에 주는 건 사실 잘 없겠죠. 받는 건 있어요. 우리가 타는 거에서는 몇 년 뒤에 한 방에 받고 하는 거, 복리처럼 해서 죽게 하는 거 있는데 갚는 건 없지만 이제 우리 그냥 계정 과목 좀 생각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기말에는 올해 발생했던 이자들을 쓰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2년치를 이야기했는데 빌릴 때 쓰는데, 이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 꼭 하세요. 진짜 간혹 장난친다고 그 보험료 이연 문제 있죠? 이연을 2년치를 한 방에 내는 걸 나올 거예요. 그때 다들 많은 사람이 1년치 생각해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간을 2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뭐 이때는 이자 비용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에 발생한 이자를 인식하고 하면서 제가 이 유동성 대체 우리 꼭 잊으면 안 되고 거래처까지 생각하자. 전에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자, 우리 기출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답이 생각이 안 나죠. 본인 스스로 그냥 혼자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걸 느꼈을 때는 그냥 본인이 바로 그날에 이 분기의 틀을 외우세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면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 지금 우린 4개 보는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4개 중에 1개 이상은 나오는데 얘가 생각이 안 나면 한 개 어느 급수인지 모르지만 한 개 틀리겠다는 게 되죠. 그냥 이 답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거래처와 금액만 틀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분기에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럼 일반 전표에서 장기 차입금을 중도 상환이라 그러면 장기 차입금 지우고 돈 줄 건데, 전기말 유동성 대차였던 장기 차입금이라고 표현하면 내 장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적혀 있을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지워주고 납부할 거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상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렇게 봤어요. 자, 다음 우리 소모품까지도 봤으니까, 자,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사실 현금과부족은 우리 전에 했었었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현금과부족 계정 과목은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차변 계정이에요. 차변 계정이라는 특징은, 자, 내 장부에 차변에만 장부에 남아있지 차변 대변 오가지 않고 차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징을 한번 보세요. 부족할 때는 우리가 기준 부족할 때에 우리는 어딘가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금액 볼 거니까 편하게 8만 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과 부족 8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그러면 얘는 지금 차변 계정인데 차변에 썼죠. 그러면 우리 장부에 잔액은 플러스로 8만 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준에
대변에 현금 8만원, 차변에 현금 가부족 8만원이라고 쓰면 내 장부인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현금 가부족이 플러스로 8만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자, 이렇게 있을 건데, 자, 반대로 기중 과잉시, 그럼 돈이 많으면 장부상 잔액을 맞춰주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으로 8만원을 이렇게 쓰면, 그러면 장부의 잔액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차변에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이게 차변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대변에 쏟으면 얘가 줄어들거나 금액이 없는데 더 나가면 마이너스로 차변을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전표에 제가 얘를 차변 대변에 뒤집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뒤집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조회를 하면 이번에는 현금 가부족의 차변에 마이너스 8만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지금 제가 왜 이 부호를 보여주냐면 전에 문제에서 장부상 현금 가부족이 마이너스 얼마가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사항인지를 좀 인지를 하시라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인지할 것도 없어요. 차변이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미결산 항목으로 제거해야 되니까 차변에 8만원만큼 현금 가부족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가지고 보면 지금 부족 말고 이거 가지고 과잉 사항에서 마이너스 8만원 있죠. 그런데 얘가 기말까지 원인 불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해서 8만원을 지워줘야 되고, 대변에 우리는 지금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죠. 근데 원인 모르잖아. 의미가 크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잡자라는 걸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잡이익이라고 쓸 건데, 그게 생각한다면 대변 자리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죠. 수익이면 잡손실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잡이익이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2분계가 아니고 이것만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 가부족 잔액이 마이너스 8만원이 있대. 그럼 시험에 때에 장부에 가봐도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8만원이라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제로 만들려면 차변에 써야 되는구나. 반대로 플러스 돼 있으면 대변에 써야 되는구나.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걸 제로로 만들 거면은 차변에 써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2분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분계를 내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현금 가부족 8만원, 대변에 잡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분계를 하면,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이 마이너스 금액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잔액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결산 때 하는 우리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호 가지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호가 정확하게 인지되신 분은 돈이 많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시험 때는 문제에 나왔다면 무조건 장부에 들어가 있거든. 그럼 장부 부호 보고 현금 가부족을 차변에 쓸지 대변에 쓸지 결정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현금 가부족 문제는 그냥 시군증 먹기로 처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 특징도 좀 같이 여러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는 기중이 부족한데 플러스인데, 만약에 기말까지 원인 불명이면 얘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쓰는데
우리 장부에 플러스라고 돼 있으니까 플러스로 돼 있는 거 치우기 위해서 대변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변에는 얘는 비용 자리죠. 잡손실이다 8만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자비액 잡손실이라고 처리를 했는데, 자, 우리는 결산 때 문제가 나오면 부족하면은 그냥 우리 차변에 무조건 잡손실이 올 거고, 돈이 많은 거면은 무조건 대변에 자비익이 올 거예요. 결론은 정해졌어요. 결산 때 현금 시제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나서 결산일 날 부족하다면 그냥 반대쪽에 현금이라고 쓰면 되고,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면 현금 과부족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얘도 별거 아니죠. 결론은 정해졌잖아. 결산 때 나왔는데 현금 시제 이야기하는데 부족하대. 그럼 오늘 부족하든 오늘까지 원인을 못 밝혔든 어떻든 간에 부족하다는 걸 판단했으면 차변의 잡손실, 광인 걸 판단했으면 대변의 자비. 그만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계정 과목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현과 부족을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우리 또 47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